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제빵기능사 필기시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이재홍 제과기능장입니다. 저는 현재 제과정 컨설팅과 제과학원 또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제과제빵기능사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과기능사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제빵기능사란 무엇인가라는 개요와 필기시험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위차에 대한 강의 순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제빵기능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2회차부터 5회차는 빵류 재료와 그에 대한 문제풀이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회차에서 15회차 약 10회 정도는 빵류 재료와 제조와 문제풀기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회차에서 19회차는 위생관리와 문제풀이를 하고 맨 마지막 20차에는 2차부터 19회차까지 진행된 강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답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빵기능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빵기능사에 대해서 우선 강의할 순서입니다. 첫 번째, 제빵기능사에 대한 기본 정보를 설명드리고, 두 번째, 응시 대상 및 시험 과목, 세 번째, 원서 접수 방법, 네 번째, 시험 일정 확인 방법, 다섯 번째, 필기 출제 기준, 여섯 번째, 구인 현황과 급여, 일곱 번째, 교재 구입 방법, 여덟 번째, 교재 공부 방법, 아홉 번째, 문제 풀기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능사란 기본 정보입니다. 실시연도는 1974년도 직업훈련법에 의해서 제과제빵 직종이 검정직종으로 지정되었고 1974년 6월 28일 제1회가 실시되었으나 응시자가 얼마 없어가지고 좀 중단했다가 5년간 중단했다가 1981년에 재개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제빵기능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였습니다. 제빵기능사하고 제과기능사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행 업무입니다. 제빵기능사는 이스트를 사용한 빵류 제품을 제조하는 분야를 말합니다. 제과기능사는 위에서 얘기한 이스트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만드는 업무를 하는 데를 제과기능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빵기능사는 식빵이나 소그릇빵 같은 빵을 만들고 제과기능사는 파운드 케이크나 데코레이션 케이크, 그다음에 슈 같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필기 시험 과목이 틀립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재료하고 위생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로치고 공통 과목이라고 돼 있는 거는 필기 시험을 공부할 때에 이 재료하고 위생 관리는 제과나 제빵이나 따로 재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제빵을 시험 볼 때, 필기 시험 볼 때 제과에 대한 재료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위생 관리는 제빵이나 제과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제빵 시험 필기를 볼 때도 나오고 제과 시험을 볼 때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즉 제빵 필기 시험을 본다 이렇게 가정을 하시면 재료 위생관리, 제빵 제조 이렇게 세 항목이 나옵니다. 만일에 제과기능사를 본다 그러면은 재료 위생관리, 제과 제조 이렇게 해가지고 세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는 기능사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정의를 한 내용입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제빵기능사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제빵 기능사란 필기시험을 합격한 다음에 실기시험까지 합격한 자를 제빵 기능사라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제빵에 관한 숙련 기능을 가지고 제빵 제조와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술 자격입니다. 자격증에는 국가기술 자격증과 민간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공부할 제빵 기능사는 국가기술 자격에 속합니다. 다음에는 수행 직무입니다. 제빵 기능사에 대한 겁니다. 자, 제빵류 제품 제조에 필요한 재료의 배합표 작성, 재료 계량을 하고 각종 제빵용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여 반죽, 발효, 성형, 굽기 등의 공정을 거쳐 각종 빵류를 만드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이 제빵 기능사입니다. 제가 기능사하고 틀린 부분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제빵에는 이스트를 넣고 제과에는 이스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줄에 있는 것 중에 두 번째 항목 발효가 빠집니다. 그래서 제빵 기능사하고 제과 기능사의 분류를 할 때에 제과는 이스트가 안 들어간 품목, 제빵은 이스트가 들어간 품목. 그래서 이스트가 들어가면은 발효를 해야 하고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발효 없이 굽기를 하는 공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전망입니다. 여러분이 제빵 기능사를 왜 따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 전망을 자세히 알고 도전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자격이 있다고 해서 취직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말해서 여러분이 업체에서 제빵 기능사를 구할 때에 꼭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어떤 제과점에 따라서는 자격 수당을 몇만 원씩 주는 데도 있습니다. 또한 취업한 후에 인사 고과 시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해당 직종의 점차로 전문성은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서 제과사, 제빵사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자격 직종입니다. 취업 업체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과 이론을 따고 제과 실기 시험도 합격을 하고 정식적으로 제빵 기능사가 됐다면은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직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빵을 배웠지만은 여러분에게 맞는 이 업체를 찾아가지고 취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업체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빵류, 가자빵류를 제조하는 제빵 업체. 식빵은 여러분이 아시겠고, 가자빵류는 앙금빵, 소로빵, 크림빵 같은 조금 단제품을 얘기합니다. 정말서 빵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두 번째 보시면은 비스킷류, 케이크류 등을 제조하는 제과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정말서 제빵 기능사를 따도 제과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재료라든가 또한 위생관리가 같이 공부를 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제빵 기능사도 구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빵 및 과자류를 함께 제조하는 토탈 생산업체. 이거는 위에 두 개는 빵 따로, 과자 따로 이렇게 생산하는 업체지만은 한 공장에서 제과하고 빵을 같이 생산하는 업체를 얘기합니다. 네 번째, 손 작업을 위주로 빵과 과자류를 생산, 판매하는 소규모 제과점.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는 조그만 제과점들을 얘기합니다. 다음에 관광업을 하는 대기업의 제과제빵 부서, 쭉 호텔의 베이커리 부서를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단체급식소, 그 다음에 밀가루 등 재료 생산 업체의 연구소. 예를 들어서 어떤 밀가루 수입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 밀가루를 수입한 다음에 그 밀가루가 빵에 대해서 얼마나 만들기 좋은 밀가루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밀가루를 사용할 때는 물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가 해서 가장 좋은 빵을 만들기 위한 자료를 뽑아내야 됩니다. 자, 이런 데서도 구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과제빵 교육기관입니다. 제과학원 또한 제과훈련원 또한 대학교의 제과제빵과 또한 요새는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빵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적인 분야에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장기간 여행하는 해외 유람선 또는 해외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취업률입니다. 합격률입니다. 6년간 2015년부터 2020년도까지 합격률입니다. 전체적으로 6년을 갖다가 평균을 내면은 합격률이 34%입니다. 정말서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50%도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합격률이 낮은 이유는 제가 이렇게 쭉 강의를 하면서 보면은 제일 큰 원인은 공부하는 방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서 34.4%는 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한 번에 모두 합격한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중에는 한 번에 합격하고 또한 2번, 4번, 3번, 4번 이렇게 합격한 사람들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배우실 거는 어떻게 하면은 한 번에 필기시험을 합격할 수 있게 공부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 빨리 한다든가 조금 부실하게 한다든가 하면은 시험을 봐도 한 번에 붙을 수 없고 2번에 붙을 수 없고 3번에 붙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시간 낭비, 돈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강의를 잘 들으시고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를 같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다음에는 응시 대상 및 시험 과목입니다. 자, 응시 대상, 원서 접수,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응시 대상은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접수 가능합니다. 또한 미용사와 같이 중국어하고 베트남어 두 나라 그 사람들도 시험 볼 수 있게끔 문제지도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그다음에 미용사는 이 중국어분, 중국 분들, 그다음에 베트남 분들도 같이 우리나라에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유일한 자격증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원서 접수입니다. 원서 접수는 매주 목요일 날 10시부터 다음 날 금요일 날 오후 6시까지 접수를 하고 이때에 접수할 때는 14,500원. 현재 요거는 이제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 순간에는 접수할 때 14,500원을 내셔야 됩니다. 다음에 시험 방식 및 발표입니다. 자, 필기시험을 이제 보는 거죠. 저희가 이 필기시험은 컴퓨터로 푸는 CBT 방식으로 합니다. 바로 컴퓨터에서 답을 누르면은 바로 채점이 되는 방식입니다. 일단 그 빵류 재료, 빵류 제조 및 위생 관리. 정말서 빵류 재료하고 빵류 제조 및 위생 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두 과목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강의는 제가 나눠서 빵류 재료하고 그다음에 빵류 제조하고 위생 관리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검정 방법은 객관식 사지선다형 보기 4개 중에서 답을 하나 고르는 겁니다. 자, 합격점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됩니다. 채점은 시험 시간이 60분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시작해서 60분이 지나면은 스톱이 되고 답이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 1초 정도 걸려가지고 화면에 합격이 되면은 합격이란 문구가 뜨고 파란색으로 점수가 뜹니다. 만일에 불합격이 되면은 불합격이란 글씨가 크게 뜨고 붉은색으로 점수가 됩니다. 다음에는 필기시험 과목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빵류 재료,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인데 여기에는 빵류 재료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 과목이라고 했기 때문에 빵류 재료지만 초콜릿 같은 또한 베이킹 파우더 같은 주로 과자에 많이 사용하는 재료들도 문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빵류 제조 및 위생 관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빵기능사 필기 합격 시에 제빵기능사 실기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기간이 2년입니다. 중에서 2년 안에 실기시험을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떨어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접수하기까지가 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 접수를 안 하게 되면은 다시 접수를 할 때 또 돈을 또 내야 되니까 여러분이 이제 제빵기능사를 따기로 했으니까 실기시험까지 보셔야 되는 거니까 2년 안에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상호 면제 불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2020년 전에까지는, 그러니까 재작년 전까지는 제빵 필기 시험을 보고 제빵 실기를 합격을 했어요. 그럼 이제 제빵 기능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제과 기능사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과 기능사를 볼 때에는 제과에 대한 이론을 필기 문제를 면제를 해주고 제과 실기를 보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는 이게 바뀌어가지고 제빵 이론 필기 붙고 제빵 기능사 땄어요. 제가 다시 제과 기능사를 도전하겠다 그러면 제과 기능사 이론을 다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과 기능사 이론을 붙고 나면은 제과 기능사 실기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원서 접수 방법입니다. 제가 이렇게 원서 접수 방법을 굳이 왜 방송을 하는데 집어넣냐 하는 거는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원서 접수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접수를 할 때 조금이라도 늦으면은 그 주에 접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부분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한번 돈을 내기 전까지 한번 모의적으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연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원서 접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원서 접수는 큐넷이라는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히 합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회원가입 하실 때는 사진이 필요합니다. 4:3 정도 되는 사진을 먼저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회원가입 하실 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아마 적어 놓을 겁니다. 또한 공인인증서로도 나중에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로그인을 안 하고 공인인증서로도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은 기술 자격 시험이라고 하는 항목 밑에 원서 접수가 있고 그 원서 접수를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원서 접수 신청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버튼이 어느 부분에 있는가를 미리 알고 계시면은 시험 접수하는 날짜에 조금이라도 빨리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시험이 있는 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주는 아예 이런 표시가 안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국가기술자격 상시시험 밑에 응시시험이라고 있고 그 밑에 보시면은 상시기능사 매태 필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필기입니다. 정시가 아니고 저희 상시입니다. 정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시 부분에 있는 기능사에서 찾으셔가지고 접수하기를 이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접수하기에 들어가시면은 내가 시험 볼 횟수 뭐 이제 찾아가지고 누르시면은 종목을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시험 볼 거는 제빵 기능사 필기이기 때문에 제빵 기능사 필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체크하는 부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접수를 하다 보면은 이걸 다 읽지를 않기 때문에 이 체크를 안 하고 계속 다음 넘어가도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미리 접수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자, 위의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수수료 환불 관련 안내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체크를 해 주시고 그 밑에 있는 부분에 다음을 눌러서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세부 항목을 기입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학력, 수료 상태, 경제 활동 상태, 그 다음에 응시 목적, 시험 준비 경로, 시험 준비 시간. 자,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은 거기다가 체크를 하시고 밑에 있는 부분 다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여러분이 접수한
기능사가 나옵니다. 거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저희는 제빵 기능사를 했기 때문에 보시면은 제빵 기능사라고 나옵니다. 이걸 확인하시고 밑에 다음을 누릅니다. 그다음에 다음을 누르면 추가 항목란이 나오는데 여기는 보통 뭐 더 추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빵 기능사라는 것만 확인하시고 밑에 있는 버튼 다음을 누르신 다음에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시험 볼 장소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준비를 하는 건 뭐냐면 제빵 기능사 필기를 보겠다. 여기까지는 이제 입력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보는 장소가 어디서 볼 거냐. 중에서 서울특별시에서 광진구에서 보겠다. 그러면은 앞에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를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옆에 광진구를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험 장소가 서울시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전 지역 서울특별시를 제가 아까 눌렀었죠. 그 다음에 눌렀던 게 광진구죠. 그래서 광진구 쪽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장소들이 쭉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날짜에 따라서 약 그 시험 보는 날짜가 나오는데 그 옆에 보시면은 이제 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날짜하고 부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부라고 하는 거는 그 하루에 몇 부를 보는데 그게 약 1시간 좀 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9부라고 하면은 그 밑에 1부 밑에 보면은 9부 밑에 15시 40분 즉 말해서 오후 3시 30분에 40분에 입시를 하고 그 다음에 10분 후에 시험을 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접수를 할 때에 오전에 볼 거냐 오후에 볼 거냐 이런 거는 이 부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시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시험 장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약도하고 길찾기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누르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누르다 보면은 접수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만 시험 접수를 했다는 것이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이제 약도하고 길찾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접수 마감 일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시험 보는 장소에 한 번에 시험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약 30명 정도 컴퓨터로 시험을 보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게 현재 접수 가능 인원이 몇 명이냐 하는 겁니다. 자, 맨 위에는 6명이고 그 밑에는 3명이고 그 밑에는 25명입니다. 즉 말해서 내가 지금 시험 접수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와서 저보다 더 빨리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앞으로 할 게 몇 가지 더 남았는데 그걸 계속 다음 이렇게 넘어가는 동안에 어느 순간에 예를 들어서 두 번째에는 3명뿐이 없습니다. 시험 가는 시간이. 근데 내가 맨 마지막에 접수를 딱 눌렀는데 완성하려고 하는데 접수가 안 돼요. 정말서 이 세 사람이 먼저 접수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유리하게 한다면은 좀 이 접수 가능 인원이 많은 쪽을 찾아가지고 물론 이제 시험 장소가 약간 이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데가 안 되고 또 부도 오전이 아니고 오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는 접수 가능 인원이 많은 부분 쪽을 찾아서 하는 것이 접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접수를 하겠다 선택을 하시면은 내가 접수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그다음에 광진구, 그다음에 시험 일자, 그다음에 입시 시간, 자 이런 게 쭉 나옵니다. 이걸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밑에 접수하기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은 또 체크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상 입금 시간 변경 안내 사항을 확인합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체크를 안 하고 그 위에 있는 결제하기를 눌러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크하는 부분이 몇 개가 있죠.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가 이걸 기억하고 있다가 이 화면이 뜨면은 빨리빨리 체크하고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결제하기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결제하는 수단 방법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그다음에 카드 이렇게 있는데 가상계좌가 제일 빠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일단 돈을 안 내는 겁니다. 돈을 안 내고 내가 여기다 돈을 내겠다. 그러니 일단 접수를 해달라. 이런 겁니다. 근데 카드를 하게 되면요. 카드를 계속 클릭해서 카드로 결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돈은 뭐 나중에 내면 되니까 이 가상계좌에 그림이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제 접수는 다 끝나고 이제 접수 내역이 나옵니다. 그 내역 중에서 응시시험, 그다음에 접수 종목, 그다음에 접수 일자, 요 부분만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맨 밑에 있는 시험 일시가 내가 시험 보는 날짜랑 맞는가 안 맞는가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거는 지금 체크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무통장 입금, 가상계좌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접수 날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목요일 날 10시에 합니다. 오전 10시에. 그러면 전국에 수만 명이 기다리고 있다가 동시에 큐넷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늦으면은 아까 접수 가능 인원 있죠. 거기에 이제 걸려버리면은 접수가 안 돼요. 그럼 또 다음 일주일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접수하는 방법이 핸드폰이 있고 PC가 있고, 그다음에 PC 중에서도 이 게임방에 있는 PC가 있습니다. 근데 게임방의 PC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게임방의 PC방에 10시 전에 가서 원서 접수는 그 전날, 회원가입은 그 전날 다 해놓으시고 10시 딱 되면은 들어가서 접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도 이제 좀 많이 올라오는 것이 요번에 접수를 못했다. 어떻게 하면 접수를 빨리 하는 방법이 있느냐. 그 노하우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까지 쭉 보면요. 지금처럼 설명드린 것처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명심했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날짜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접수를 안 하고 언제쯤 시험이 있는가. 내가 그 시험 날짜를 미리 알아보고 그때 맞춰서 내가 접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접수를 안 하고 시험 일정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찬가지로 큐넷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원서 접수 중인 시험이 있고 그 옆에 상시 시행 계획 공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계획 공지를 누르시면은 위에 상시 필기라고 있고 그 오른쪽에 상시 실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볼 거는 필기이기 때문에 이 필기 버튼을 누르면은 밑에 제목에 1번 자, 인천, 경기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자, 이게 밑에까지 6개의 게시판이 있는데요. 게시글이. 지금 시험 보는 장소가 여러 군데를 묶어가지고 6개 지역으로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지를 할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쪽에서 시험 볼 거냐, 뭐 여러분이 계시는 데서 가까운 데서 시험 보시는 게 편하시겠죠. 정말서 내가 있는 데가 인천이다 그러면은 이제 1번이 되겠죠. 1번 맨 앞에 보면 인천이라고 있네요.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은 다음 장에 첨부 파일이라고 있고 끝에 보면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운로드 버튼 옆에 보면은 이 파일이 엑셀 파일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보시려고 하면은 여러분 컴퓨터에 이 엑셀 파일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다운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면은 맨 위에 접수 기간이 있습니다. 자, 이때는 7월 29일 목요일날 10시부터 다음날 7월 30일 금요일날 6시까지 접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그 왼쪽에 지금 그 박스 안에 보면은 강원지사, 강원국가시험장, 춘천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는 한국폴리텍대학 원주 캠퍼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강원지사를 누른 거는 내가 만일에 강원도에서 시험을 보겠다고 할 때 이 강원도를 찾는 겁니다. 근데 강원도를 찾아보니까
시험 볼 수 있는 날짜가 지금 하나뿐이 없어요. 8월 10일 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강원도에 있는데 강원도에서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8월 10일 날 시험이 있으니까 내가 접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처럼 무조건 쭉 해가지고 가상계좌까지 해놓고 나서 이 시간에 맞춰가지고 돈을 내는 것보다는 미리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언제 시험이 있는가를 확인해 놓고 그 날짜에 맞춰서 하시면은 그때 어디에서 시험을 볼 거냐 하는 거를 우왕좌왕하지 않고 바로 찾고 접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 시행이 없는 부분은 시험이 없는 날짜니까 시험 시행이 있는 날짜를 골라 가지고 기억해 놨다가 그때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필기 출제 기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필기 시험을 보는데 어떤 기준을 해 가지고 문제가 출제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NCS라고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그거를 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도 마찬가지로 큐넷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큐넷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격 정보 밑에 보면은 국가 자격 종목별 상세 정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보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시험 정보가 있고요. 그 위에 보면 이제 제빵기능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빵기능사를 이제 종목명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볼 게 제빵기능사니까 제빵기능사를 종목명에서 이제 종목명 있죠. 종목명에서 찾아가지고 제빵기능사 쳐가지고 제빵기능사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밑에 이제 시험 정보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출제 기준의 밑에 이제 제빵기능사 출제 기준 해가지고 작년도부터 변경이 된 출제 기준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운데를 보시면은 HWP라고 아래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시험 일정은 엑셀 파일이고 출제 기준은 아래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다운받아서 보시려면은 마찬가지로 아래 한글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걸 갖다가 이제 다운을 받습니다. 자, 다운을 받아가지고 열어보면은 물론 이 출제 기준에는 필기가 있지만은 또 밑에 보면은 실기도 같이 쓴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필기를 볼 거니까 이 출제 기준에 써 있는 것들이 어떤 거를 설명하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필기 과목명, 그다음 출제 수가 있습니다. 자, 빵류 재료 제조 및 위생 관리는 시험 볼 때 60문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주요 항목, 세부 항목, 세세목 항목이 있는데요. 그래서 주요 항목을 보시면은 빵류 제품 재료 혼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한 앞에서 빵류 재료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 때 빵류 제품 재료 혼합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부분을 조금 더 나누면은 재료 준비 및 계량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거를 공부를 해야 되냐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이 세세 항목입니다. 이 세세 항목이 거의 다가 필기 시험을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구입하는 교재에는 거의 다 이런 순서로 교재의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 항목을 보시면은 배합표 작성 및 점검, 그다음에 재료 준비 및 계량, 재료의 성분 및 특징, 기초 재료과학, 재료의 영양학적 특성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강의할 때 이 빵류 재료에 대해서 강의할 때는 요 안에 있는 범위 내에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구인 한양각 구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제빵기능사 이제 필기를 도전하시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실기까지도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필기는 아무 필요가 없고 실기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실기까지 합격을 했다. 그러면은 아까 구인하는 업체가 있었죠. 여러 군데에서 구인을 해요. 그때 구인하는데 그럼 과연 지금 어떤 직종을 구하고 구할 때 또한 급여를 얼마를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워커넷이라는 홈페이지를 들어갑니다. 자, 이 워커넷은
여러 가지 구인업체에 올라온 정보들을 같이 취합을 해놓은 그런 구인 사이트입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제빵, 또한 제빵사, 또한 파티시에 여러 가지를 쳐봅니다. 왜냐하면 구인업체에서 올릴 때 제빵사를 구한다 이렇게 올릴 수 있고요. 또 어떤 데서는 파티시에를 구한다 이렇게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티시에를 치면은 또 마찬가지 제빵사를 구하는데 이게 이제 분리가 돼서 표시가 됩니다. 자, 밑에를 보시면은 채용 정보가 약 한 804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지금 단계에서. 자, 요 중에는 뭐냐면 제빵이라는 것만 쳤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또 파티시에라고 치면요. 또 다른 항목들이 나오고 또 전체 검색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취업을 할 때에는 제빵도 쳐보고 제빵사도 쳐보고 파티시에도 쳐보고 여러 가지 관계되는 연관 단어를 검색하는 데 써가지고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알아보고 그리고 취업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4개의 업종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제과제빵 생산직을 모집한다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에서는 연봉을 2,700에서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맨 앞에 보시면은 정규직 있고 관계없음, 학년무관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 관계없음은 밑에 칸에서 보면 경력난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뽑고 그 다음에 경력은 필요가 없고 학력도 무관하다. 그냥 제빵사만 자격증만 있거나 뭐 빵을 배우려고 하시는 분은 우리 회사에 오면은 연봉을 2,700에서 3,000만 원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제과제빵 직원 구함. 그래서 빵을 만드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제빵사만 구하는 게 아니고 앞에 제과도 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제과점에서는 거의 다가 제과도 하고 제빵도 합니다. 한 사람이. 그러니까 보통 제과사를 구한다, 제빵사를 구한다가 아니고 보통은 제과제빵사 구한다 이렇게 올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관 단어는 제빵이지만은 이렇게 같이 제과를 구인하는 업체도 나오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은 이제 처음 제빵 기능사 필기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보지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1년 후에는 아마 다 제가 제빵 기능사 2개 다 시집까지 붙어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런 업체 취업을 하시게 되면은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빵 실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좀 여유가 되신다면은 제과 실기도 보셔가지고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요 2개 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면은 제빵 기능사 강사님 모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건 얼른 보시면은 이제 교육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제과 학원이라든가 제과 훈련원, 그다음에 이제 문화센터, 복지관 이런 데서도 빵을 많이 가르칩니다. 아마 그런 데서 모집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밑에 이제 급여를 볼까요? 월급은 210만 원 준다고 돼 있네요. 자, 여기는 이제 앞에 보시면은 정규직이고 경력이 최소 2년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학원은요, 이제 평가를 합니다. 나라에서 인원수를 배정해 줄 때, 학생들을 배정해 줄 때 이 강사의 자질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경력이 좀 높으면 높을수록 그 학원에 대한 평가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다 경력 있는 부분을 모집을 합니다. 학원에서는. 그 다음에는 대졸 2, 3년, 그 다음에 또 대졸 4년생, 그러니까 전문대학이나 4년대 대학을 나오신 분들을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약간 이제 높지만은 다만 이제 이 학원에 가시고 그다음에 지금 앞에 쪽에 보시면은 구인업체 NCS 수업 제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NCS에 대한 수업을 갖다가 할 때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면담하고 학생들이 뭐가 부족한지 또한 그 학생들에 대한 기록 그 다음에 오늘 수업한 내용 뭐 이런 거를 일일이 전부 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 컴퓨터를 다루는 기술이 없으면 취업하기가 조금 불가능하다는 거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자, 본사 제빵사 및 제빵연구원 모집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월급이 190만 원에서 280만 원까지 약 90만 원 정도의 월급이 차이가 납니다. 자, 그 이유를 보시면은 일단은 두 분야를 모집을 합니다. 한 분야는 제빵사를 모집을 하고 한 분야는 제빵연구원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제빵사는 이제 여러분들처럼 처음 자격증을 따고 빵을 만드시는 분들이고 제빵연구원은 좀 경력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빵연구원을 내가 지원을 한다면은 한 280만 원 되겠고요. 그냥 처음 자격증 따가지고 취업을 할 때는 190만 원 정도 이렇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나와 있는 부분 4개 중에 가지고만 했지만은 또 어떤 데는 월급이 200만 원 훨씬 넘는 데도 있습니다. 또 지역마다 틀립니다. 정말서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은 월급이 높습니다. 이제 이런 걸 여러분이 참고를 하셔야 된다. 주로 이제 구인구직을 할 때는 이렇게 한다는 거와 여러분이 앞에서 제빵만 눌렀지만은 제빵사, 파티시에 이런 것까지 눌러가지고 훨씬 더 많은데, 근데 요새는 거의 다 보시면은 직장을 가까운 데 가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제빵 필기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빵 실기까지 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한다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은 그냥 이론적으로 다음에 이론을 붙으면 학원에서 실기를 배워서 시험을 볼 겁니다. 그래서 한정된 거죠. 한정된 데서 시험 보는데 이것만 여러분이 배워서 계속 앞으로 기술자가 되든 또한 제과점을 창업을 하든 뭐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 배울 때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 배울 때 그거를 기본이라고 믿고 또한 정석이라고 믿고 배우다 보면 다른 사람이 진짜 정석을 얘기해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직장도 가까운 데보다는 약간 멀더라도 일단은 인원이 생산 공장 인원이 많을수록 배울 수 있는 기술이 많아집니다. 정말서 인원이 작을수록 만들 수 있는 제품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나 인원이 많을수록 분야가 있습니다. 제빵 분야, 제과 분야, 초콜릿 분야 그렇게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짓수가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다음에도 훌륭한 기술자가 되고 더 많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좀 많은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데 취업을 하셔가지고 많은 그 경력을 쌓으셔가지고 이직을 한다든가 또는 창업을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시는 겁니다. 다음은 교재 구입 방법입니다. 교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제빵 기능사 필기 교재가. 그래서 이 교재를 여러분이 이제 구입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구입했는데 내용이 좀 부실해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답도 틀린 게 많아요. 근데 이게 반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다른 책을 찾으니 또 아까워요.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이 교재 내용은 아까 출제 기준에 나온 것처럼 세세 항목에 있는 것처럼 그런 항목에 대해서 거의 다 내용은 씁니다. 다만 그 내용 중에 추가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의 답을 해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충실하게 썼느냐 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자, 구입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포털 사이트에 제과 기능사 필기를 입력을 하고 조회를 해봅니다. 그럼 보통은 맨 앞에 있는 통합 쪽에 밑에 쪽으로 아마 책들이 몇 개 나오고 그 다음에 쭉 이제 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교재를 많이 볼 수가 없어요. 또 이제 광고한 돈 내고 광고한 부분들만 위에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통합보다는 그 옆에 있는 이미지 버튼을 클릭을 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미지 버튼을 누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이 쭉 나오고 일부는 책 표지가 그냥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가렸습니다. 가린 거고. 자, 나머지는 수험생들이 시험 공부를 하면서 나는 이런 책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했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가려진 부분, 책 표지만 이렇게 딱 있는 부분들 찾아보면 책 표지만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중에 이제 하나만 예를 들어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빵기능사 필기시험 문제 거기다 뭐 책 제목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야지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편하니까 이제 앞에는 좀 틀리죠. 뭐 합격, 완전 합격, 뉴,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보는 거는 이제 끝에 있는 부분 이 개정판 5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정판 5세라고 하는 거는 1년 동안에 이 책을 몇 번 수정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오타가 있고 항상 문제의 답이 틀립니다. 그러나 이걸 갖다가 여러 이제 구입한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출판사에 전화하고 저자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게 틀렸다, 이런 건 오타다, 이런 거는 위랑 밑에랑 설명이 똑같냐, 이런 걸 이제 자꾸만 연락을 하면은 좀 충실한 데는 바로바로 이제 수정을 하죠. 그렇지 않은 데는 1년이 돼도 수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끝에 1년 안에 몇 번 수정했냐. 지금 이 책은 5번을 수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책은요.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그 책 표지에 거의 다 요새는 저자들이 이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또한 책의 내용을 일부 알려주기 위해서 또한 전체적으로 이 책을 갖다 강의하기 위해서 유튜브로 만들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놓은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책 표지 거기다 이제 밑에나 중간에 보면 이 유튜브 로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 로고가 있는 책을 구입해서 보시면은 여러분이 책을 보다가 이해를 안 돼요. 또한 답이 내가 분명히 이건 1번인데 4번으로 돼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질문하려면 어떻게 해요? 일단 저자에다 해야죠. 근데 저자 전화번호를 모르잖아요. 그럼 출판사에다 해요. 그럼 출판사는 또 저자한테 연락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막 시험 준비하고 있고 빨리 이제 시험 날짜는 다가오는데 답이 안 오죠. 그럴 때 제일 좋은 거는 뭐냐? 이 유튜브에 저자가 강의한 부분에 들어가서 그 화면 밑에 보면은 이제 댓글을 달 수가 있는 데가 있죠. 질문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다가 올려주면은 가장 답이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책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거나 답이 여러분이 보기에 진짜 나는 이게 1번인데 왜 4번이 돼 있지? 하는 것들은 미처 이제 책을 수정하지 못한 부분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또 반대로 여러분은 이게 1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답이 4번이 돼 있는 게 있어요. 또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저자가 강의한 동영상을 찾아서 거기서 이제 질문을 올리신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책을 이제 구입을 하고 나서 보면은 이렇게 문제가 있고 문제 밑에 답이 있는 책들이 거의 다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면요. 4번 문제 읽고 먼저 사람이 보기를 안 보고 답부터 보게 되죠. 자, 이 문제는 식품으로 인한 건강장애를 생선 요인별로 분류할 때 틀린 것은 하고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 유기성 이렇게 있는데 이걸 안 보고 여기까지 읽고 4번의 답이 1번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1번만 딱 체크해놓고 다음 문제에 넘어가게 됩니다. 다만 보기에 내인성만 있는 게 아니고 외인성도 있고 유기성도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유사한 문제로 이 외인성이 답이 된다면은 그 답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요거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일단 이렇게 답이 밑에가 있는 책도 구입하는 데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앞에 항목별로 있고 또 전체적으로 문제가 다 나오고 답이 없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1번부터 60번까지 답이 나온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이게 훨씬 더 편합니다. 유리하고. 근데 뭐 이런 책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답이 나오고 페이지 맨 밑에 답이 나오는 책이나 또 답이 맨 뒤에 있는 책이나 아무거나 구입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교재를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교재를 어떻게 공부할 거냐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목차를 봅니다.
교재 목차를 쭉 보면은 보통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세 항목처럼 재료, 그다음에 제조 및 위생 관리 이걸 갖다가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항목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 자, 목차에 빵류 재료, 제빵 제조, 위생 관리 등 여러 과목이 있다면은 세 번째 첫 과목인 빵류 재료만 처음부터 빨리 끝까지 읽어본다. 그러니까 책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내용인지만 살짝 그냥 쭉 봅니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이 있구나. 단백질이 나오는구나. 효소가 나오는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그다음에 어떤 거는 이거는 내가 빵을 만들어 봐야지 아는데 이런 문제도 나오는구나 하고 그냥 대충 한번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이제 읽어보시고 이때는 문제를 풀지 말아야 됩니다. 보통은 교재 내용보다는 문제를 먼저 풀려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봐가지고 물론 교재를 이해도 못하면서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그러면 뭐 6점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실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문제는 무조건 맨 마지막에 푸는 겁니다. 최대한 내가 모르는 것을 다 알고 그 다음에 하셔야지 문제를 풀면서 알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를 풀지 마시고 자 처음에 쭉 한번 훑었어요. 다시 또 한번 읽습니다. 이때는 처음에 봤던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빵이나 과자나. 자, 이 단어들을 체크를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여러분이 지금 빵을 안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은 빵을 만들어 봐야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문제, 생소한 단어,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인터넷에다가 올려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문제 읽고 바로 눈이 답으로 갑니다. 4번에 1번. 그럼 4번에 1번을 체크하고 다음 문제 가죠. 그러기 이제 않기 위해서는 일단 조금 이제 투자를 하셔가지고 테이프를 삽니다. 테이프를 사셔가지고 이 답이 이제 뜰 때 떨어지지 않는 테이프, 그러니까 접착력이 약간 테이프로 완전히 가립니다. 가려가지고 문제를 읽고 답이 없으면요 일단 보기를 다 읽게 돼 있어요. 답을 찾으려고. 근데 이 답이 있으면은 사람이 습관적으로 아까처럼 4번이 답이 1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수고스럽지만은 모든 문제의 답을 이렇게 가려놓고 시작을 합니다. 다음에 자 필기 교재는 일반적으로 항목 이론 뒤에 항목별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제빵 재료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단백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끝나면 단백질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이제 문제를 다 풀어봅니다. 자 문제를 이제 풀면서 이해를 못하거나 특히 계산식 정답을 모르는 문제는 체크를 해놓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 계산식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던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빵이나 과자를 만들 때 필요한 계산식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앞에서 교재를 보면서 이해가 됐다면 괜찮지만은 교재에서 충분한 해설이 안 돼 있다면은 요것도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답을 모르는 문제. 이거는 교재에도 없어요. 근데 문제에는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교재에는 A, B, C까지만 있는데 문제에는 D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교재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교재가 이론 교재가 두꺼운 것이 한 이만합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교재들은 가격이 있기 때문에 짧죠. 한 3분의 1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론에 대해서 많이 추가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론만 공부한다면 좀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시면 좋은데 그건 또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또한 전문적인 용어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일단 뭐 다른 분들이 많이 사시는 뭐 요만한 두께 책을 사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르는 거는 이제 제가 제빵 기능사 카페에다가 올려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문제 풀기 방법. 자, 여기는 이제 왜 정답인지 모르는 것들 아까처럼 다 체크해서 기능사 카페에 올려서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이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만 예제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보겠습니다. 반죽 제조 단계 중 렉다운 상태까지 미싱하는 제품으로 적당한 것은 해서 이거 이제 답은 4번인데 여기서 이제 렉다운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렉다운이라는 게 뭔지 그걸 갖다가 여러분이 이제 글로 해설을 보시면은 햄버거 빵과 연결시 머핀은 반죽의 흐름성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가스율과 오랜 믹싱을 하여 렉다운 단계의 반죽을 만든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반죽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책을 쓰면은 흐름성이 뭔지, 얼마큼 이거 흘려야지 흐름성이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높은 가스율이 뭔지, 그 다음에 믹싱을 오래 한다는데 얼마나 이걸 오래 해야 되는 건지, 뭐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찾아서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빵 기능 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해봤습니다. 2회차에는 빵류 재료 중에서 기초과학 부분에 대해서 탄수화물, 지방의 재료, 단백질의 재료, 효소의 재료적 예와 문제의 풀이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